보이지? 자, 그리고 이걸 찍으면 애들이 날 보면 되는데 이걸 보고 있어, 계속. 그게 아니고 조그만 걸 보고 있어. 이렇게 날 보면 돼, 날. 나중에 그냥 보면 돼요. 자, 수열의 극한은 어떤 형태냐면, 어떤 결과치를 추측해서 예측하는 거야. 도대체 이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야. 무슨 말이냐? 2, 4, 6, 8, 10, 땡땡땡땡. 2, 5, 8, 11, 14, 땡땡땡. 2, 4, 8, 16, 32, 땡땡땡. 2, 2, 2,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땡땡땡. 2, 2, 2, 2,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땡땡.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땡땡땡.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땡땡. 자, 특징 보세요. 수열의 극한은 뭐냐 하면, 극한. 보통 극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아주 저 맨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될지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배웠던 수열은 뭐였어? 이놈의 몇 번째를 생각해. 그치, n번째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n번째를 찾아내는 걸 수열에서 일반항을 찾는다라고 얘기했잖아. 혹시 얘 일반항 뭐죠? 잘했어요? 이런 거야. 얘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 n번째를 넘어서 더 끝까지 갔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원래는 하나씩 점을 다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형태인데 본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굳이 그래프 그리지 않고 그냥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 자, 봐봐. 2, 4, 6, 8, 땡땡땡땡. 얘가 무한히 계속 끝까지 가는 거야. 이런 거야. 쉽게 생각하면 밥 한 숟가락 먹었을 때 2kg, 또 한 숟가락 먹었더니 4kg, 6kg.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2kg씩 계속 찌고 있어. 자, 계속 먹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냐? 돼지 새끼가 되겠지. 죽어지는 거지. 그래서 몸매가 이렇게 돼. 둥글둥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뭐라 그러게요? 본 적 있지? 무한대라고 했어요. 무한대라고 했는데 무한대는 조심할 게 값이 아니야. 값이 아니라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억, 뭐 1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되고 있어요? 그럼 봐봐. 2, 5, 8 얘는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3kg씩 찌는 거야. 맞아? 그럼 얘보다 훨씬 더 돼지가 되겠지. 그렇다고 이렇게 큰 돼지라고 이렇게 쓰진 않는다고. 똑같이 그냥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한다.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무한대랑 여기 있는 무한대는 생긴 꼬라지는 똑같지만 얘랑은 분명히 다른 값이죠. 그렇지 않냐?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따라가고 있죠? 또 하나 봐봐. 얘 무한대, 얘 무한대인데 이게 분명히 둘이 똑같은 값이 아니지.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분수를 이렇게 잘라버렸다고 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1이라는 이런 표현도 불가능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 봐봐. 얘는 2, 4, 8, 16, 32. 이런 거 무슨 수열이라고 해? 등, 비수열. 얘네는 등차 수열이지. 근데 얘는 더 빨리 커지지. 그럼 얘는 더 빨리 무한대가 된다고. 근데 얘도 다 다른 값이다. 잠깐만 조금 이따 써. 쓸 시간 줄게. 얘는 2,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점점 작아지지. 근데 작아지더라도 이게 음수를 뚫고 들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게요? 그치, 0에 가까워. 아, 그럼 얘네는 값이 없는 상태인데 얘는 0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야. 맞니? 자, 2, n번째도 2. 그럼 저기 끝까지 갔을 때도 2가 될 거라고. 아, 그러면 얘네 둘은 답이 있고 얘네는 없는 거야. 맞니? 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럼 짝수번째랑 홀수번째 값이 다르겠지. 그럼 저기 맨 끝에 봤을 때 짝수번째일지 홀수번째일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의 결과값은 알 수 없어진다. 되고 있습니까? 근데 자 봐봐.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게 될지 모르는데 그 밑에 건 뭐야?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완전 더 모르겠지. 얘도 모른다. 되고 있습니까? 얘는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점점 작아지지. 한없이 작아져. 그러면 얘랑 반대겠지. 얘는 점점 커지는 거고 얘는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쓴다. 됐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용어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얘랑 얘네들은 값이 없는데 얘네들은 값이 있죠. 이 값이 있는 형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린 n번째만 배웠었잖아. 수열에서는. 근데 그 n번째가 아니라 n이 저기 끝까지 갔을 때 뭐냐라는 걸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n이 있는데 그 n이 리미트라고 읽어요. lim. 리미트 n이 무진장 커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n이 무진장 커질 때 am. 그럼 이 n번째가 아니라 얘가 저기 끝까지 갔을 때 무한번째의 모양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걔가 k. 그럼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 얘기한 거야. 얘네 둘은 값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값이 없다고. 그럴 때 값이 있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용어로 뭐라 그러게요. 누군가 얘기 아니 컨닝하지 말고 아는 사람. 잘했어요. 수렴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대답했는데 음성이 안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수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랑 얘는 결과값이 있는 경우를 수렴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심할 거. 달라. 잘 봐. 얘가 아무리 밑에 값이 커진다고 해서 진짜 얘가 0이 되진 않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이놈은 2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 그냥 2잖아. 그래서 이 수렴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형태냐면 K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진짜 그냥 K다. 이런 느낌.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함수의 극한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졸려보면 서서 들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들은 결과값이 없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결과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과값이 없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음의 무한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알짱알짱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따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을 진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수렴한다의 반대말 뭐라 그러냐면 발산한다라는 형태로 씁니다. 됐나요?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얘기할 때 수렴하는 경우랑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수렴하는 거에 관심 있겠니? 발산하는 거에 관심 있겠니? 둘 다 관심 있겠니? 둘 다 관심 없겠니? 대답하기 싫겠니? 뭐에 관심 있을까? 수렴하는 거에만 관심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수렴하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렴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라고. 그럼 봐봐. 요 A에는 뭐야? n번째 모양이지. 그럼 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얘 일반항 뭐더라? 첫째 항 2. B가 2분의 1이지. 그럼 얘 n번째 모양은 이런 거야? AN이 2 곱하기 2분의 1에 n-1이다. 맞니? 됐습니까? 그럼 얘에다가 리미트 붙이면 결과가 얼마라고? 빵이라고. 그럼 이렇게 쓴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2분의 1에 n-1은 빵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얘는 봐봐. 얘는.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2, n번째도 2지. 그럼 얘는 n번째 모양이 n에 대한 무슨 함수였는데 저기 나오는 2는 함수가 아니지. 그럼 이렇게 쓴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번째 모양이 뭐야? 그냥 2지. 그럼 얘는 변하지 않고 그냥 2 이렇게 쓰겠다. 아무튼 얘나 둘 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얘는 일반항이 뭐게요? 2, 4, 6, 8, 2n이지. 그럼 이렇게 놓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그럼 얘는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n이 무진장 커져. n이 무진장 커지는데 그 n에다가 몇 배를 했어? 2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2, 5, 8, 11, 14의 일반항은 뭘까요? 3n-1이라는 이런 전설이 있대. 그 얘가 n번째 모양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1 뭐겠어? 되게 어렵죠? 무한대로 될 거 아니야? 아니 생각해봐.
n이 무진장 커지는데 거기다 3배를 했어. 거기서 살짝 1을 뺐어. 별 티가 안 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형태. 그러면 자, 우리가 써먹는 건 다시 맨 마지막이고 무슨 량한다?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건 이럴 때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극한값이라 그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고?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뭐 해야 돼? 네모. 네모가 2개인데? 밑에 네모. 넓적한 네모.